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기계적인 에너지란 자동차, 로켓 등과 같은 기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저희 로켓팀은 옛날 그리스에서 발명한 회로 엔진을 응용하여 간단한 엔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로켓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회로는 수증기를 추진가스로 사용하여 커다란 솥 안에 물을 넣고 그 위에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부치를 올려놨습니다. 커다란 솥 안에 물을 넣고 그 위에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부치를 올려놨습니다. 불을 지펴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관을 통해 부치로 들어가고 부치에는 일자 모양의 관이 2개 달려있는데 이 관을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부치가 회전하였습니다. 회로가 구워내는 엔진을 저희 실험에서는 이렇게 현실화시켜 보았습니다. 음료수 캔을 못으로 구멍을 뚫고 못을 꽂은 상태에서 못을 옆으로 눌러 구멍을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캔의 딱의 손잡이를 똑바로 세우고 손잡이 끝에 낚싯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캔을 물이 담긴 양동이에 담근 후 들어올려 보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로 엔진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캔의 구멍의 크기와 회전수, 구멍수와 회전수, 구멍의 높이와 회전수를 비교하며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구멍의 크기가 클수록 구멍수가 많을수록 구멍의 높이가 낮을수록 회전수가 많았습니다. 실험의 결과를 통해 캔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같다면 물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회전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저희 로켓팀은 단순하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필름통 로켓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포 비타민을 물에 넣어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필름통에 들어있는 물의 양에 따른 로켓의 비행높이, 물의 온도에 따른 로켓의 비행높이를 비교하며 어떤 경우에 로켓이 가장 잘 날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필름통의 높이가 높았고 물의 양이 적을수록 필름통이 높게 날았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적어야 높이 올라가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발포 비타민이 간신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보았으나 물을 3분의 1 넣은 것보다 높게 날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로켓이 높게 날기 위해서는 물의 양과 비례한다 반비례한다가 아닌 물과 가스의 최적 비율이 존재하지 않을까를 유추하는 것으로 필름통 로켓 실험을 마무리했습니다. 로켓의 진영에 따라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기도 하고 아예 발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로켓 비행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우주선 전체 질량보다 큰 추력이 엔진에서 생성되어야 로켓이 지면을 떠나게 됩니다. 우주선을 우주로 실어보낼 수 있는 대형 로켓은 질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속도로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혈 탱크, 엔진, 기타 관련 금속기계 설비도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큰 로켓이 작은 로켓보다 이동거리가 더 긴데 로켓이 너무 커지면 구조물도 너무 무거워져서 운동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매우 무거운 거대 로켓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6세기 폭죽 제조자인 요한 슈미트랩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슈미트랩은 큰 로켓 꼭대기에 작은 로켓을 달아서 발사하였습니다. 큰 로켓의 연료가 모두 연소하면 로켓 몸체가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 작은 로켓은 가벼워진 질량 덕분에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에 의해 속도가 빨라져 훨씬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로켓 제조 방법을 다단한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다단한 기법 덕분에 우주왕복선을 타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우주선을 이용해 달과 다른 행성까지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풍선을 이용해 클립을 운반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클립을 어디에 싣느냐에 따라 풍선 로켓의 속도가 차이났습니다. 또한 풍선 다단한 로켓을 만들어 보다 멀리 빠르게 클립을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뒤집어지거나 회전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목적지까지 날아가서 역시 바른 자세로 착륙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켓의 두 개의 중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진양 중심과 압력 중심입니다. 저희는 로켓의 두 개의 중심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로켓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습니다. 실로 보리를 만들어 로켓이 수평이 되도록 보리 안에서 로켓의 위치를 잘 조정해서 진양 중심을 찾았습니다. 또한 로켓 그림을 자모서리에 놓고 균형을 잡아 제가 기울어 떨어지지 않는 지점, 즉 압력 중심을 찾았습니다. 질량 중심과 압력 중심의 위치에 따라 로켓의 안정성이 좌우되는 사실을 알고 질량 중심을 압력 중심보다 앞에 두게 하여 로켓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고도 추적기를 만들어 쏘아올린 로켓의 고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삼각비인 탄젠트 값을 이용해 실험에 참여한 6명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것 중 하나는 비싼 로켓 발사대를 사지 않고 직접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이어와 호스, 마이크대, 자전거 바람 넣는 펌프를 이용해 성능 좋은 로켓 발사대를 만들었습니다. 로켓 역시 키트를 이용하지 않고 기수 안정판을 직접 만들어 자신만의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기수 역시 실험자가 자신만의 모양과 방법으로 만들었고 안정판도 서로 다른 모양과 다른 재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류의 로켓에 물을 300ml, 550ml, 700ml를 넣고 실험했는데 550ml의 물을 치는 로켓이 가장 높이 날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번 필름통 로켓 실험에서처럼 로켓을 가장 높이 날게 하기 위해서는 물과 가스의 적정 비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